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가 1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0페이지에 5번의 문제를 지금 풀 차례인데,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출제를 30회 때도 시험에 나왔고 31회 때도 나왔고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출발을 할 때 잡아보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어요. 그죠? 등기 실행이 있거든. 등기 완료가 있어.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신청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이라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래 나왔어. 그럼 여기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여기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칙 이렇게 나오면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예외 요리 놓으면은 등기관에 직권이 있고 법원에 명령이 있다. 명령.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사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어요. 제3자. 그래서 당사자는 그냥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부부 싸움하고 있죠. 그게 당사자지. 그 옆집에서 말리로 봤죠. 그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럼 부부 있죠. 그 남편과 아내잖아요. 이게 등기법 시간에는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사자 신청 이러면 제3자 있거든. 제3자. 예를 들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다. 포괄승계인이 대위 신청한다. 각종의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서 말하면 당사자 신청주의라면은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에요. 법학에서는 무조건 의무자, 권리자. 오케이?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고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단독이다.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오케이?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의무자, 권리자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고 여기는 단독은 의무자, 권리자가 없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독 신청하는 것 이거를 그냥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배우러 간다. 과거에는 20회 때 시험에는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냈거든. 근데 29회, 30회, 31회 이런 게 출제를 내더라고. 그럼 내더라 이러면은 출제위원이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30회 때도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를 시험에 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시험에 냈어요. 의무자 권리자를 시험에 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비슷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출제인이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울 때 그럼 의무자와 권리자가 뭔데 이러면 그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하면 권리를 취득,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권리자,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권리를 발생이라는 말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는 갑을 소유권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소유권자면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맞죠? 네.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매매하면 등기가 이래 넘어가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됐죠? 그럼 이걸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등기가 이래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무슨 자고? 그럼 항상 등기가 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예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맞다?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오케이? 네. 이게 권리자예요.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5번에 1번으로 기억으로 갑니다.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건전한 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은 등기 의무자다. 오더와이더 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그럼 1번에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이 이렇게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속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순차적으로서 이루어졌으나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내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자, 그것만 줄 거 보세요.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게 그 판결에 따라 등기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이래놨죠.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을. 자, 그러면 요리 와보세요. 그림을 여러분들 딱 봅니다. 1번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을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병.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옆에서 이 세 개를 그리세요. 이거를 그리세요. 자, 그리세요.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을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병. 근데 보세요. 자, 이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 말이면 이 등기가. 그럼 이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 등기도 원인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맞죠? 네.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맞아요. 그럼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말소할 때는 여러분들 밑에서 쳐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이래 되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러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칠판을 보세요. 이걸 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말소시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갔다? 맞죠? 그럼 요것만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말소시켰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거 말소시키겠지. 그럼 요거 말소시킬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이거 말소시킬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됐다, 안 됐다? 됐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지문을 탁 보면서 이걸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단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그럼 2번은 갑이다, 을이다? 그럼 틀리다, 이 말이에요. 3번에부터 뒤것을 보세요. 채무자 갑에게서 을로 소용되는 거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원의 사행임을 그 소용의 말소를 판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거기서 문제를 봐서 채무자 갑에게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원인의 사행임을 열어 일어났죠.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병하고 갑은 이쪽이 채권자, 이쪽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오케이? 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자, 글을 써놓고 할게요. 채무자, 무슨 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두 번째,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저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채무자가 똑똑하지. 그럼 채무자는 병이 가압류 들어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놓을 수 있다. 막말로 말하면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넘겨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병이 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요 소리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 시작. 답입니다.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맞다? 맞지. 통과. 됐어. 6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라가 죽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서 1번에서 5번으로 화살표를 연결시키세요. 1번에서 연결시키세요. 그래가 1번 옆에다가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쓰세요.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쓰세요. 채권자 대위 신청. 여러분들 여기서 의무자 권리자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낼 때 우리는 다 알거든. 그거 아는데 문자로 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자로 말했을 때 설명해 볼게요. 자,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병.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저하고 수업을 할 때 항상 갑, 을, 병이 나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이죠. 등기, 무선자, 의무자. 이쪽에 매수인이죠. 등기, 무선자, 권리. 자,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지고 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을 무선자, 채무자. 이 사람을 무선자, 채권자. 요 그림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절차법은 등기법입니다. 자, 글 따라보세요.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요 소리예요. 그러면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요 소리입니다.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써놓고 해볼게요. 써놓고. 여기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여기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이쪽이 매도인이거든. 이쪽이 매수인이거든. 그럼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입니다. 요게 등기 절차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지. 거기 두 개 나누면 어디서 나눈다? 여기서 딱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행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가요? 권리자가 올라가요? 권리자. 이는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심사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사받고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등기는 신청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때 키는 자, 시작. 등기, 의무자.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자, 아니, 너무 쉽게 해봅시다. 이쪽에 매도인이거든. 이쪽에 매수인이거든. 그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등기필정보입니다. 그러면 인감,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매도인. 등기필정보,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매도인. 그러니까 항상 등기의 키는 매도인이 키예요. 의무자가 키예요. 팔아먹는 쪽이 키다, 이 말입니다. 사들이는 쪽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맞다? 맞죠?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려 왔어. 조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우리는 등기 신청을 배웁니까? 끝난 걸 배웁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끝났다면 우리의 역할은 있다, 없다? 없지. 우리는 등기 신청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법의 99.9%의 답은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떴죠? 그럼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라는, 의무자가.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그건 출제위원은 권리자를 묶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그럼 등기필정보는 권리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오 덱시다 X. 그런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된 후, 오케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오. 통지가 나왔죠? 그럼 답은 누구를 묻고 있다? 권리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요리 오세요. 그럼 용어는 답은 이겁니다. 갑은
매도인이거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그럼 등기필요물을 줘야 됩니다. 인감을 줘야 됩니다. 점유되는 등본을 줘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그걸 등기협력 의무를 지는 자. 됐죠? 네. 그럼 요거는 매수인이지. 매매 대금 줬지. 줬으니까 등기 달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럼 요 그림을 잠깐 보세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요거, 지금 요거잖아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자, 을입니다. 지금 요 갑 라인이잖아요. 요는 을 라인이잖아요. 맞다? 맞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 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써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근데 등기가 이래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럼 이쪽은 권리가 뭐였다? 소멸. 이쪽이 권리가 뭐다? 발생.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권리가 소멸한 쪽이 누굽니까? 권리가 발생한 쪽이 누굽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이걸 문자로. 그럼 여기 보세요. 실체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절차법상의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맞죠? 네. 이걸 문자로 말하면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동일하다. 오더와이더 이래낸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오세요.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그럼 여기 같아, 다르다? 같아. 이제 연결시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동일하다. 오더와이더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가 있다. 그걸 예외다. 그럼 시험에는 예외를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리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오케이? 근데 아직 등기 안 가려왔어.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가면 돼. 근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온다, 이 말이야.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온다는 거는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니까 이 등기가 못 넘어가잖아요. 맞죠? 네. 그럼 누가 불안하다?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등기를 신청한 자는 누구다? 등기는 누구로 된다?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내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채권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채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5번에 보세요. 5번에 봅니다.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어서는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다가 채권자 을을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채무자 대위하여 소유권 1인을 신청하는 경우 병은 오렉스다 X 병이다 을이다 을. 그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칠판을 보세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누굽니까? 을. 병이다 을이다 을. 됐다 안 됐다? 됐지. 딱 됐어요. 통과. 감 잡았습니까? 네. 한 장을 넘기세요. 자, 7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을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부동산의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는 갑이 등기 권리라 을이 등기물 되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하여도 된다. 오더와이다. 자, 칠판을 괜찮습니다. 요리 오세요. 갑, 을, 병입니다. 자,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가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요 갑을 우리가 시작 저당권자 다시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이자 시작 저당권자. 그러면 을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하면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때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그 말은 저당권을 깨안았다 안 깨안았다? 깨안았습니다. 요걸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그럼 갚았다면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요거 잠깐만. 갑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병을 제3취득자. 이해했죠? 네. 그러면 병이 요등기 지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럼 요래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래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되죠. 그러면 요거를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키는 병이 저당권을 껴안고 있다, 안 껴안고 있다? 껴안고 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이걸 말소시켜주는 거라. 그럼 병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럼 말소시켜주면 놔둬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놔둬. 그럼 결론입니다. 요래 말소할 수 뭐다? 있다. 요래 말소할 수 뭐다? 있다. 자, 답. 이건 말소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럼 이 사람 무슨 자? 권리. 요거 말소니까 이 사람 무슨 자? 의무자. 요 사람 무슨 자?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돼.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병이 등기 권리라 을이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갑이 등기 권리라 을이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제3취득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이해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요래 말소하면 오더와이더 오. 요래 말소하면 뭐다? 오. 요래 말소하면 오 덱시다. 요 두 사람은 둘 다 무슨 자고? 권리를. 그럼 답입니다. 그러면 1에 말소할 수는 뭐다? 있고 1에 말소할 수는 뭐다? 있고 1에 말소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지. 되죠? 둘 다 무슨 자고? 권리를. 이해했어요? 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변경등기라는 경우 죽었습니다. 등기의 권리자는 전세권자.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오더와이더. 이거는 이제 안다, 모른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외가. 소유권 외에 일어날 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갖고 설명하면 돼요. 그럼 요리 보세요. 가, 을. 자,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요 갑을 우리가 시작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시작 전세권자. 그럼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1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걸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있지. 5천으로 다운시킬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정에 가면, 감에 가면 의무자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정에 가면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가.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적 심사거든. 형식적 심사는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합니다. 오케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만 심사를 합니다.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심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세입자죠. 세입자는 1억에 살고 있다 이 말. 1억에. 근데 2억으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입자의 가치는 높아진 거다, 낮아진 거다?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저 적금 깨야 된다, 안 깨인다? 깨. 친구한테서 돈 빌려야 된다, 안 빌린다? 빌. 그런 거는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런 건 등기부에 안 나타나지. 맞죠? 네. 근데 1억에서 2억이 됐다는 거는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오케이? 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1억짜리 전세는 반지합니다. 맞죠? 네, 2억짜리 전세는 1층으로 올라온 겁니다. 좋아진 거다, 나빠진 거다? 좋아진.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100만 원짜리 가방 들랍니까? 200만 원짜리 가방 들랍니까? 200만. 금액이 많아지면은 세입자가 좋아진 겁니다.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적금 깨는 거는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그냥 금액만 올라가는 것만 나타납니다. 그럼 좋아진 겁니다.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맞다. 그럼 요게 정액이 요처럼 권리다라면 감액은 이쪽이 무슨 자?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러면 아무리 못 따라더라도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아무리 우리 수업 시간에 30분은 그렸거든. 그러면 깊게 보지 마세요. 그냥 어무자 권리다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어무자 권리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럼 여기서 자, 요 이제 정리합니다. 요 글자는 답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것만 딱 가져가면 돼요. 통과. 자, 3번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견이니까 원이 모여서 갑이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러면 갑은 무슨 자? 권리자. 을은 무슨 자? 의무자. 칠판을 보세요. 모르겠거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1, 갑, 2, 을. 이렇게 써가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모르겠거든. 맞죠? 누구께 말소가 된다? 을.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나 경우에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을이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명의의 등기 줄 것입니다. 말소회복 등기. 누구께 말소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을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한 본인이 등기보다는 죽었습니다. 가등기 할 때 소유자 위에다가 갑, 오더와이다, 오. 요거는 알고 있죠? 맞다? 아니 이것도 지금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통과. 자, 그럼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갑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가슴이 아파서 못 넘어가겠네요. 네, 이리 와보세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세요. 요렇게 그리세요. 1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의 가등기. 됐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여기서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때 갑하고 을하고 해요 안 해요? 해. 꼭 기억할 때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 가등기 때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누구다? 가. 오케이? 네, 요 그림이 요래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사람이 의무자, 요 사람이 무슨 자? 권. 요 갑이 알겠죠? 그러면 요래 있었을 때 갑이 소유자였다, 소유자 아니었다? 소유자지. 갑이 을에게 무슨 등기 해줬다? 가등기.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가등기 때 소유자는 누구다? 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단독입니다. 단독. 자, 기억. 소유권 보존등기 줄 것이에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보존등기 말소도 시작. 단독. 건전한권이죠.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계약이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법인이 합병 줄 것이에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187조.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상속이라고 써놔놓았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은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187조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잡았어요. 이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통과합니다. 다시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 이 부동산이 종은행 거다 이 말이면 종은행 거. 그럼 종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해서 합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그 말은 회사 합병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안 해 187조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니까 나중에 신한은행으로 이 소유권 이런 등기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고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소유권 이들은 둘이 같이 간다. 신한은행 혼자 간다. 혼자. 이해했어요? 네. 통과. 자, 리얼입니다. 특정 유정이죠.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요 정도는 알고 있죠. 네. 그 밑에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자르세요. 밑에다가 공동신청. 성역지는 무슨 신청? 공동. 모르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근데 옆에 갑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맞죠? 네. 통과. 9번으로 가입시다. 자, 갑니다. 기억입니다.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시는 등기 의무자 죽었습니다. 소재 불명.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채권 판결 받으면 등기 권리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오더와이더 오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모를 때는 무조건 채권 판결이죠. 판결서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두 번째 갑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르세요. 자른 거 위에다가 단독이라고 썼어요. 단독. 등기 권리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밑줄을 긋습니다. 건전한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자르세요. 그럼 지금은 그 옆에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쳐. 그럼 지금 묻는 거는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묻습니까? 건전한권 말소 등기를 묻습니까? 건전한권 말소. 그 말소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답은 이거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지. 그런데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등기의 말소는 시작 직권. 이해했죠? 네. 그럼 4번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이행 판결을 줄 것이에요.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라고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어드와이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조금 이따가 적었어요. 공시법 시간에 판결서는 3번이 나와요. 3번. 그럼 하나가 187조입니다. 하나가 23조. 요 23조가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65조가 있어요. 이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모르겠거든.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187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187조 단독 신청 보존 등기. 됐죠? 네. 그럼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게 무슨 판결? 형성.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해했죠? 그럼 요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이다. 그러면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이 갑이 매도인이거든. 매매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남겨두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오케이?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맞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을이 소송에서 칠판을 봅니다. 을이 소송에서 이겼죠. 이겼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지. 오케이?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맞다? 그래 이거는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 제65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요래다 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 눈살미가 있다면 등기법 시간에 판결의 종류는 3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형성, 이행, 확인. 이거 민법 시간에. 맞죠? 그럼 요 글자로 보세요. 시작. 형성, 이행, 셋 다. 여기 이제 확인만 추가가 됐잖아요. 맞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 여기서 형성 써먹었잖아요. 여기서 이행 써먹었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답은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장, 군수, 그죠? 그럼 요게 시험 문제잖아요. 맞다, 맞다? 오케이? 네, 딱 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리얼을 맞춰야 돼요. 말소 등기 신청 시, 짜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서요, 주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거, 그 제3자 명의 등기 줄 것이요.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부기등기. 는 등기 권리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어덱스타?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는 막판으로 가고 있거든. 가고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칠판에 그림으로 그렸을 때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는 거라. 그러면 문자를 읽으면서 그림이 상상이 돼야 문제를 풀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글자해 볼게요. 가, 얼, 병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줬어.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갑하고 을하고 했어. 전세금이 1억이거든. 자 보세요.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에 뭐다? 1. 전세의 저당권. 을하고 병하고 했지.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등기? 이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이걸 말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소를 할 때는 항상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기등기만 말소해도 되는데 원칙은 항상 주등기라. 그 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어디와이다?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은 자동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쉽게 해볼게요. 그럼 이거 전세고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제 전세 기간 끝났어. 전세 기간이 끝났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이걸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우는 거는 갑하고 을하고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주등기가 지워지면 부기등기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승낙서 안 들어가면 말소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말소를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승낙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그러면 2번에서 1에 1 말소했어. 이제 주등기가 말소가 됐지. 그럼 이 부기등기는 말소등기에야 소멸한다. 자동으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지급 말소.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옆에다가 썼어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이걸 법률 용어 문자가 이 법률 조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법률 조문에는. 그럼 시험에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시험 문제가 없고 법 조문을 그대로 쓴다. 법 조문. 자, 칠판을 보세요. 좋다. 요거를 그리세요. 옆에다가 그려놓으세요. 그냥 주등기, 부기등기만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를 해볼게요.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이랍니다.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에 차려 놓습니다.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갑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밑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 성명, 주소, 주민.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계명입니다. 계명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아니지.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옆으로 갑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때에다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자, 10번의 기억을 보세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10번의 기억을 봅니다. 말소 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죠. 옆에 있는 경우 그 제3자 있죠. 그 위에다가 부기등기.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제 손을 한 번 더 볼게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인? 이해관. 그럼 그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제3자 명의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지급만. 그 다음에 니은의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좀 전에 무슨 신청? 단독.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디귿으로 갑니다. 요걸 맞춰야 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소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런 등기, 말소 등기. 자, 여기서 키는 소유권 이런 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자, 이거 이제 꼭 기억해 둘 때,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해서. 답은 이겁니다. 소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말소를 묻는지 답이 같아 다르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과 말소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해야 된다는 말은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이고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이다 이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 그런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무슨 신청이고? 단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딱 보세요.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1000번 넘게 이야기했어요. 1000번 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디귿의 답은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리얼로 갑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밑줄 긋습니다. 가처분 명령 있을 때 가등기 신청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촉탁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칠판에다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자, 이리 오세요.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됐죠? 우리 공부를 할 때 두 개 나오는 걸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죠. 가처분이죠. 가처분은 흔히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촉탁을 한다. 어더와이더, 얘는 촉탁이지, 촉탁. 근데 요거는 가처분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꼭 기억해 두세요. 가처분 명령. 됐죠?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가짜 지문 가려내기 본 적이 있다 없다? 그게 지금 이런 거를 다 해놨거든. 꼭 가짜 지문 유튜브에서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는 겁니다. 자, 책에 지금 어디로 갔어요? 미음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건 딱 외워야 되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제 손을 봅니다. 상기를 시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법조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렇다 하는 거예요. 통과. 11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쉬운 거네요. 그죠?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단독 신청의 등기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판결서를 들고 갈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 두 번째 갑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르세요. 패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있다, 오엑스다, X.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요리만 딱 공부를 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성소가 있고, 패소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더와이더 O, 이거는 오엑스다, X. 그럼 여기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형사.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그럼 답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 피고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과정은 보면 안 돼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그걸 때는 전부 다 O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되죠? 통과. 4번으로 갑니다. 성소한 등기고의 그 소송의 변론 중에 사망했다면 죽었습니다. 상속인이 끝에 있다. 오더와이더 제 손을 보세요. 공부를 하는 요령이죠.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안 돌아갔다? 그럼 죽은 자는 등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 다 해야지. 그러면 상속인이 이러면 꺾을 자는 전부 다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5번으로 갑니다.
채권자 대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지 알았을 경우, 자, 죽었습니다.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치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끝이 답이다면 있다, 없다. 자, 있다다, 없다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책을 제가 왜 자꾸 읽으라 하면 이 문장의 답은 끝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익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몰라도 돼. 지문만 익숙시켜 가면 되는 거라. 그럼 설명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쪽이 매도인 뭐선자, 어머자, 매수인 뭐다? 권리자, 권리자.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매매해서 이쪽이 뭐선자,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 자, 등기는 있잖아요. 안 넘겨줄 수 있답다, 있지. 안 받아갈 수도 있답다, 있지. 오케이, 우리는 주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요 라인을 배웁니다. 그러면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안 넘겨주면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다. 근데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든 등기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와야 되겠죠. 그럼 등기가 누구로 됩니까? 이거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 돼. 근데 을은 심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간이 작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 안 해. 안 하니까 병이, 그럼 내가 할게. 그러니까 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정리합니다.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을. 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을이 해도 을입니다. 병이 해도 누굽니까? 을.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었죠. 그럼 그걸 병이 소송을 걸었죠. 누가 소송을 걸었다? 채권자. 그러면 이제 을이 병한테 가서 야, 나는 마음이 약해서 떨려서 소송을 못 걸었는데 너는 참 간도 크다. 소송 걸어서 이겼네. 이러면 그러면 너가 등기해도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오케이? 네. 내가 등기해도 누구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을이지.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판결서 나한테 주면 내가 기분 좋게 등기할게. 말 돼야 안 돼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병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을이 병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갖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답만 딱 외웁니다.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으로 갔어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줄 것이에요. 끝에 있다. 오더와이더 오 됐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답다, 없다. 됐어요. 자, 12번입니다. 첫째 줄에 가집행 선고 줄 것이에요. 끝에 없다. 오더와이더 오. 가집행 옆에다가 미확정, 불확정이 되거든요. 불확정. 여러분들 답은 요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 오더와이더 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갖고는 못합니다. 그럼 가집행이니까 아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두 번째 갑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줄 것을 끝에 시작 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는 줄 것입니다. 원고 피고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형성 판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납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공정정서. 죽었지 마세요. 가진 등기는 단독으로 된 신청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오더와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 제 말 들어보세요. 화해조서가 뭐냐? 조정조서가 뭐냐? 인납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조서 이래 나오죠. 그럼 자,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보세요. 서면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끝에 서면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이. 조서자가 붙으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다. 오더와이더 오. 이건 관공서입니다. 그럼 요 세 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공정사무소에서 공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럼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님. 저거 갖고는 등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소송을 걸며 판사가 바로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를 시킵니다. 그럼 화해했어. 그럼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죠. 문서로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그럼 판사가 쓰는 겁니다. 판사가. 오케이? 그러니까 판결과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아니라 똑같은 거.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죽었습니다.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은 밑줄 긋습니다. 확정 판결. 연월일은 죽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오더와이더. 자, 요리 오세요. 아직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제가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일어났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러면 1월 2일 날 매매했다. 누구로 넘어갔다? 을.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와야 안 나요? 그럼 판결서는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다 이 말.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요 판결서 속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가 여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건 당연히 나오지.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무조건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맞다? 맞아요. 여기서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래 내리겠죠. 매월 며칠 날 계약금이 넘어갔고, 매월 며칠 날 중도금이 넘어갔고, 매월 며칠 날 잔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니까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라는 판결서를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가 답입니다.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된다. 그럼 요게 1월 2일 있죠? 요게 법률 시작, 행위 시작, 일자. 매매가 시작, 법률 행위. 판결 무슨 일자? 선고 일자. 요 판결이 무슨 판결? 확정 판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럼 이 판결서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면 이제 등기를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이렇게 해준다, 이 말.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험입니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럼 나와 있다면 요 날짜를 여기다 그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는 요거를 필기를 해놔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보면 이건 수업 시간에 이거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충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어요. 통과. 자, 자,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10분 쉴 때 필기하세요. 자, 5번으로 갑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밑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의 판결서에 죽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행정관청의 허가서 제출이 죽었습니다. 면제된다. 어덱스다? 자, 요리 오세요. 자, 괜찮습니다. 자, 요리 오세요. 조금 이따가 필기하면 됩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서 글자를 보세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행정관청의 허가서 글자가 일단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행정관청의 허가서 이래 나오죠. 그냥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거민 이라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여러분들 토지거래허가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거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받는다. 어드바이더 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행정기관이잖아요.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출제인이 딱 물을 때 제3자를 묻는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묻는지,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성낙서를 묻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럼 판결서를 들고 들어갈 때 이 사람의 성낙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필요가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당사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제3자. 그러면 이 제3자라는 말은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세요. 무슨 관계인?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아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 답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살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 허가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판결서에 기록이 돼 있어도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1일 때는 무조건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정리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한다. 어드바이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성낙서가 기록되어 있다면 첨부하지 않는다. 어드바이더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어도 첨부를 한다. 무슨 등기일 때는 첨부한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해보세요. 판결서 아닙니다. 자, 이해를 해볼게요. 판결서 아닙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요. 오케이?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서 전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행정관청에서 받는 허가서다. 오더와이더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송을 해서 을이 이겼어.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다시. 을이 소송을 걸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다.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 걸었다.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을. 그럼 소송에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는 갑하고 같이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을이 혼자 가면 돼, 안 돼요? 돼. 요가리 이해됐어요? 돼. 그 대신 모를 때는 또 이랍니다.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서는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지. 관청이 같다더라도 다르다.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러면 12번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너무 끄끄다는 시작 제출한다. 이렇게 딱 푸는 거다 이 말. 됐죠? 네. 자,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